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하고 집중화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항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1항부터 57항 가운데 가장 우리 독학 학위제 시험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 57항입니다. 57항은 구별해야 할 말들이라는 타이틀이 작은 제목처럼 붙어 있고요. 이것은 1단계부터 3단계 국어 정서법까지 모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시고 짧은 시간 안에 외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록 중에서 57항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말을 애써준 이유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구별하기 어려운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표기가 비슷합니다. 글자 모양이 비슷해요. 두 번째는 발음 또한 같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약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지금부터 63개나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63개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잘 확인하면서 예문 속에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가름과 갈음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발음이 똑같죠. 가름. 표기는 다르죠. 자, 이럴 때는 가장 큰 힌트는요. 기본형, 즉 원형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가름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겠어요? 가르다에서 왔겠죠. 가르다에 미음이 붙은 거예요. 가르다 하면 생각나는 것은 둘로 가르다, 편을 가르다 이런 거 있죠. 흔히 우리가 가르마라고도 하니까요. 가르마지 가리마는 아니겠죠. 가르마라는 것은 가르다, 2대8 가르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다에서 온 말의 가름. 그러면 외우기 쉽습니다. 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다에서 온 말이죠. 갈다. 이때 갈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하다라는 거죠. 형광등이 깜빡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광등을 갈아야 되겠죠. 대신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교체하다. 그래서 보통 이 가름 뒤에는 하다, 하다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새 책상으로 가름하였다. 예문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였다. 교체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축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이것으로써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애국조회 시간에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가름하다, 대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두 개. 이제 벌써 어떤 형태는 알겠죠.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발음까지 같은데 원형을 추적해 보면 외울 수 있겠구나. 이런 좋은 느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걸음과 걸음 묶어봅시다. 발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하나에 있군요. 바로 이 걸음. 걸음은 어디서 왔으니까 걷다에서 온 말이죠. 걷다.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 기본형 걷다는 디귿 불규칙, 즉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서 빨리 걸음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위에 있는 것은 걸음이라는 것이 바로 퇴비죠. 그래서 풀을 썩인 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물론 사실은 한글 맞춤법에 비춰보면 여기는 썩인이라고 나왔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죠. 이것은 풀을 썩게 한 거니까 썩힌 걸음이어야 해요. 근데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잘못 준 거라서 나중에 썩힌이 맞아요 라고 본인들이 좀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참고로 썩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썩이다 이렇게 할 때는 썩이는 거고요. 썩게 하는 것, 음식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썩힌 거예요. 다만 이게 한글 맞춤법 규정에 있는 대로 명시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정확한 표현은 풀을 썩힌 또는 어떤 젓갈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음식물 같은 거 이런 거 썩게 하는 건 썩힌 거고요. 속은 썩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좀 걸음만 지금 놓고 보는 건데요. 흔히 우리가 퇴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논밭에 걸음을 주었겠고요.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는 이렇게 표기 형태, 원형을 따져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거치다와 겉히다도 있겠죠. 발음상으로는 거치다. 얘도 발음상으로는 거치다로 똑같습니다. 발음기호로 갔을 때. 하지만 외우기 쉬운 것은 영어를 거쳐서, 즉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오는 것들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거쳐 온 거죠. 경유하여서 온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형이 있군요. 걷다라는 거 있잖아요. 커튼을 걷는 거고요. 또는 빨래를 걷는 거고요. 돈을 걷는 거잖아요. 학급비를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걷다에서 온 원형이기 때문에 외상값이 잘 거친다. 이제 걷다의 피동 형태를 써서 히를 쓰게 된 거니까요. 공통적으로 원형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구별하면 한 가지에서 동시에 두 가지를 암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걷잡다도 한번 할까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디귿과 티읕을 구별하되 디귿은 걷잡을 수 없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일. 평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붙들어 잡다라는 이야기죠. 걷잡을 수 없다. 하지만 이 티읕의 힌트가 여기에 있었어요. 힌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대강 보다. 겉으로 대강 보다. 흔히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 할 때 겉은 티읕 받침을 쓰는 거 다 알고 있죠. 따라서 지금처럼 걷잡아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대강 보아서 그런 말이에요. 걷잡아 이틀 걸릴 일이에요. 이것은 붙들어 잡다라는 뜻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일이 많아서 숙제가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한 이틀쯤 걸릴 것 같아. 잘 모르지만 겉으로 대충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원래 이런 예 말고도 사전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걷잡아 100명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걷잡아 100명 무슨 뜻이라고요? 겉으로 대강 보니까 100명쯤 되는 것 같아. 정확하게 세본 건 아닌데 한 100명쯤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걷잡아라고 하는 티읕 받침을 썼어요. 뜻풀이 어떻게 한다고요? 겉으로 대강 보다. 그럼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해봅시다. 물론 위에 있는 게 훨씬 많이 쓰는 거지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은 특별히 있단 말이죠. 희소한 것, 낯선 것, 구별해야 할 것. 그렇죠? 자, 또 그러므로와 그럼으로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 비교해 보시고요. 그러므로는 평소에 우리 많이 하던 인과관계의 접속 부사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 이런 거죠. A 때문에 B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러므로. 그는 부지런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거죠.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래서 정도로 바꾸면 제일 좋죠. 부지런하다. 그래서 잘 사는 거죠. 하지만 미음 써 따라해 보실래요? 미음 써, 미음 써, 미음 써 100%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미음 받침이 오게 되면 그 다음은 써를 써야만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음 써가 맞다라는 것은 제가 100%라고 이야기한 이상, only라고 이야기한 이상 다른 건 다 틀리다는 거죠. 즉 미음에 서를 쓸 수도 없고요. 또는 하므로 이런 형태의 써 이런 글자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음이 오면 무조건 써만 써야 한다. 자, 여기에 있는 예문을 보더라도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미음 써가 보이나요? 미음 써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많겠죠? 사랑함으로써, 일함으로써, 부지런함으로써,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이라면 공부함으로써, 배움으로써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미음서의 형태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좀 다르죠. 이것은 그렇다의 조사으로서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으로서라는 거는 조사고요. 여기에 무로라고 그냥 쓰는 거는 인과관계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인과관계에 그러니까 그래서라고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니까요. 발음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요. 또한 미음서는 써를 생략할 수도 있죠. 공부함으로써 그러면 공부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배움으로써 그러면 배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써를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미음써, 미음써, 미음써. 이 자리에는 써를 이렇게 괄호를 친 이유는 써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노름과 놀음 역시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소리대로 가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노름은 잘 알다시피 도박입니다. 도박이고요. 돈놀이예요. 하지만 놀음은 놀다라는 어근이 살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놀다의 놀음을 그대로 썼다는 것은 플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놀음의 같은 말이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는 놀이는 많이 쓰지만 놀음 이렇게는 잘 안 쓰는데요. 바꿀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놀았어요 할 때 놀이를 한 거잖아요. 그게 놀음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놀음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즐거운 놀음. 그렇게 문장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놀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름, 소리는 같지만 원형만 하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글 맞춤법에도 그럼 왜 얘는 소리대로 적으면서 도박이라는 뜻이냐라고 말한다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이유예요.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전미사가 왔는데 전미사 이외가 왔을 때 또는 이 음을 쓰더라도 이 음이 왔더라도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노름이라고 소리대로 적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지우고 복습하듯이 봅시다. 63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많지만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훨씬 쉽죠. 절반처럼 보이죠. 약 30개 정도의 단어만 구별하면 되겠고요. 소리는 같지만 소리는 같지만 표기의 차이는 원형에서 왔고요. 특히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가리고 보면 좋죠. 그런데 네모넣기 해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통째로 외워도 좋을 정도로 57항은 아주 중요한 한글 맞춤법 규정이에요. 57항이었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이제 비슷한 거 3개 묶어볼까요? 느리다, 늘이다, 늘리다. 자, 느리다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빠르다의 반대이니까요. 빠르다, 느리다. 자, 두 번째는 외울 수 있어요. 늘이다의 이는 100% 길이에만 씁니다. 길이. 그래서 제가 이를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다시 늘이다, 길이. 가까이 붙여드릴까요?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됐죠? 하지만 늘리다의 리는 이제 길이가 아닌 거라서 수나 양이라고 해요. 수나 양. 충분히 외울 수 있죠.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고무줄은 길이죠. 늘게 하는 것이에요. 늘이입니다. 길이 말고 고무줄에 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고무줄 말고 이에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머리카락을 늘려뜨리다 할 수 있겠죠. 커튼을 늘려뜨리다. 엿가락, 길이네요. 엿가락을 늘려뜨리는 거예요. 늘이는 거예요. 소리대로 가면 느리는 거예요. 느리는 거. 그러나 표기를 늘다에 이를 쓴다라고 해서 제가 늘이다 이렇게 좀 불편하게 발음은 하고 있어요. 자, 반면 그대로 수나양이 여기에 있네요. 수출량 말이죠. 그래서 수출량을 늘리는 것 또는 재산을 늘리는 것, 영토를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늘리는 것. 수면 이제 인원수잖아요. 학생 수를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늘이다입니다. 어쨌든 늘리다와 수는 늘리는 거예요. 늘이다와 늘리다를 구별하되 이제 반대는 뭐예요? 줄이다죠. 줄이다. 어떤 경우에도 둘 다 반대는 줄이다. 고무줄을 줄였죠. 수출량을 줄였죠. 이때는 길이나 수나 상관없이 모두 쓰는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리다, 달리다 아주 쉽죠. 다리미 하나만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다리미. 그래서 다리미의 다리다 그대로 원형이 옷은 다리는 거고요. 약은 달이다가 되겠죠. 약을 달이다. 나머지 하나만 구별하면 되겠고요. 자, 다치다의 3개의 단어 형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주의로 손을 다치다. 쉽죠? 이거는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특히 문법적으로 치와 희 이야기 한번 할까요? 희와 치. 희라고 하는 것은 피동입니다. 피동 전미사라고 하는데요. 피동은 당할 피죠. 따라서 해석할 때 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하다. 자, 문이 저절로 닫혔다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문 입장에서. 문은 닫음을 당한 거죠. 왜? 바람이 갑자기 불었겠죠. 그래서 문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문이 바람에 닫음을 당한 거예요. 닫혔다입니다. 대신에 닫히다의 치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강세 전미사라고 해요. 해석할 때 강하게 이렇게 하면 다 돼요. 치가 들어가는 것은. 따라서 문을 힘껏, 사실 여기에 강하다 이런 의미가 이미 힌트로 나온 거죠. 문을 꽝 닫힌 거예요. 어떻게? 3개 말이죠. 자, 이런 비슷한 것이 뒤에 다시 나오는데요. 부딪 히는 거하고 부딪 치는 거하고 선생님 뭐가 맞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치는 강세라고 했고요. 히는 피동이라고 하면 맞다고 했어요. 자, 이 예문 말로 할까요? 치 한번 할까요? 치. 어떻게? 3개 하고 붙이자는 거죠. 내가 무엇에? 차와 차. 차와 차가 하면 제일 좋겠네요. 차와 차가 서로 부딪힌 거예요. 내가 달려가다가 친구와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꽝 부딪힌 거죠. 3개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뭐라고요?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당한 거예요? 나는 신호등에 서 있었죠. 근데 뒤차가 와서 나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차에 부딪히다가 되는 거예요. 히. 발음은 똑같아요. 얘도 부딪히처럼 발음이 나고요. 얘는 부딪히의 원래 발음이 있으니까. 또는 역시 나는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
책상에 앉아있어 내 친구들이 막 장난하다가 내가 친구들에게 부딪힌 거죠. 당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보통 이제 우리가 조사에서도 선택이 되는데요. 얘는 무엇에 부딪힌 거고요. 얘는 무엇과 부딪힌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죠. 얘는 무엇에 부딪힘을 당한 거고요. 얘는 무엇과 세게 꽝 박은 거예요. 자, 얘도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이 무엇에 다듬을 당한 거예요. 문이 바람에 다듬을 당한 거. 하지만 이것은 내가 문을 꽝 닫은 거죠. 이렇게 조사의 차이도 느껴져야 되니까 두 개 같은 범주예요. 닫히다, 닫히다. 부딪히다, 부딪히다. 재밌죠? 확실히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모든 강의는 한 번이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두 번 할 수 있지만 이 강의 자체의 명확함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57항과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이제 출발점은 구별해야 할 단어들이라고 있잖아요. 구별되지 않은 건 발음이 비슷하고 심지어는 똑같고 표기상으로도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항상 그 하나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이 하나를 잘하면 결국 두 개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씩 끊어서 외우기에는 양이 많은 반면 두 개씩, 심지어는 세 개씩, 오늘 네 개씩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묶어가니까 확실히 구별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보람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강의는 한글 맞춤법, 특히 이것은 국어 정서법과도 관련되고요. 이제 독학하기 전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 또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언어에 대해, 국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강의이니까 같이 아울러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또 이어서 우리 문장 부호과 같은 이 부록 부분과 관련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